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준 남자 임한필입니다. 1987 작은 도서관에서 연속 기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AB로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아직 시간은 못 내고 있어요. 당분간은 좀 불규칙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고정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일 아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일보 신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자 신문입니다.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서 강주시가 합의 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남도는 2021년에 명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공항 이전 관련된 부분이 실은 군공항 이전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얘기되고 있는데, 강주시는 군공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민간공항 이전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순리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군공항 별개 민간공항 이전 부분은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군공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기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광주 광산구, 서구, 북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또 한 몇십 년간 진행된 이런 어떤 국가 사업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개인의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당연하게 국가가 일을 진행하면 감수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공항이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1950년대 만들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극락강과 그다음에 황룡강이 만나는 그 삼각 지점 인구가 거의 살지 않았죠. 밭이라든가 모래사장이라든가 그냥 논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광산구만 해도 지금 4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서구, 북구까지 극락강을 따라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가서 봤더니 이번에 군공항 소음 피해 측정하는 데를 직접 가서 봤어요. 광산구에 대주 아파트, 송정동에 대주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소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권의 잠룡들, 이낙연 전 총리죠.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전 잠룡들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고, 광주 전남의 정치권에 가식화하고 있다.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재명 지사는 광장 해가지고 광주 전남 조직 민주평화광장인가요? 전남 조직을 6월 1일 날 출범한다는 이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누가 여권의 후보가 될 건지, 야권의 후보는 누가 될 건지, 또 윤석열은 언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으면 실외에서 노마스크로 7월 때부터 시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백신을 극복하는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어떤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확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 지침이나 대책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돼 있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백신을 잘 맞지 않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견인책으로 하고자 하는 대책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마스크를 벗고 실내든 실외든 보내게 된다면 문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의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산구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가 있었네요. 최근에 노태우 아들 노재현 씨가 광주를 지금 돌고 있어요. 국립 5.18 묘지도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엊그제입니까? 충장로에 있는 5월급 이지연 감독님이, 이제 이세상 감독님이 연출한 작품에 관람을 하다가 약간의 소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노재현 씨를 무대 앞에 불러서 이제 뭐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관람객들이 이제 소리를 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여하튼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의 아버지인 노태우가 뭘 잘못했고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아들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연좌제적 성격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아버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들이 또 뒷받침돼야 되겠죠. 문 대통령께서 한미회담에 대한 성과를 여야 정당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었나요? 초당적 협력을 기대를 한다라고 있고, 광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음주운전한 김광란 시의원을 제명 결정을 내렸네요. 상당히 센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이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되는 건 아니죠. 네.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의 SRF 가동 채비 어제부터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항의 방문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쓰레기 문제라든가 열 병합 발전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실은 이제 상무지구에 열 병합 발전소가 만들어졌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없어졌죠. 근데 이제 이 열 병합 발전소는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어떤 시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2,700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행정이 충분히 설득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체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지 않고 행정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실은 나중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폐기가 될 때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들 잘 수렴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례군 화엄사권역 조성을 해가지고 1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남이라든가 뭐 광주는 지금 그런 관광 자원이나 이런 개발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네, 전남 같은 경우는 섬도 있고 사찰도 있고 또 천혜 자원에 자연환경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네요. 법정까지 갈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 낙선 후보의 선거 무효 이 제기를 했죠. 그래서 선관위는 위반 행위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이에 반발해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인데 여하튼 선거는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박노자 오슬로 대학교 교수님이죠. 우리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5월 18일에 광주 찾아서 강연을 진행을 했네요. 불평등 시대 연대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모든 것들이 불평등해지는 사회적 구조 내에서 연대에서 그에 대한 대항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이사장을 하고 있는 김영록 세무사님께서 칼럼을 썼는데 프랑스 마크롱 같은 지역의 30, 40대 리더가 나오길 기대한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의 정당사에서 30대가 당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1971년도 대선을 놓고 경합을 했을 때 40대 기수론이 있었죠. 1970년대 40대 기수론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점에서 30대 기수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국민의힘에서도 30대가 당대표가 된다면 획기적인 일이고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서도 이런 젊은 30, 40대 리더가 많이 나와서 광주 전남의 호남의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들,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꼭 50대, 60대에 많이 경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교육되어지지 않는 정치 지도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20대 지도자든 30대 지도자든 리더로서 나서려면 실은 정치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당 내에서 20, 30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곳 속에서 인재들이 육성이 되는 게 필요하고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선거 경험도 많이 있고 거의 10년 이상을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주장했던 게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광주 전남 지역에 과연 20대, 30대 리더 중에 그러한 과감한 도전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저도 뭐 저기 40대 선거에 출마를 2번이나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도전의식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20, 30대가 또 40대가 반성을 하고 누가 밀어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갖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주민들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훈련 동안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당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임한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